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 전선 실전편 부산 금요 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최근에 이제 스티븐 복장도 그렇고요. 유튜브스럽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다, 좀 보기가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전문가스럽지 못하다,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대세가 유튜브스러운 거니까 좀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좀 누스리고 좀 뭐랄까요, 좀 숙이셔서 조금 유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스티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뭐 스티븐의 내용들이라든지 마피를 보는 관점, 이런 거는 흔들림이 없이요, 전문가스러운, 정말 좀 날카로운 한 칼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이어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마스크를 많이들 착용하고 계시는데 뭐 사망률이 뭐 4% 5% 된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연륜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연륜이 있던 없던 간에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나기는 피해가랬다라고 또 그때만큼은 또 주의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이 부산에서는요, 내용도 그렇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익사이팅, 조금 좀 와일드한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11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추천 경주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1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1, 3, 4. 마번을 고스란히 좀 오픈해드리는 경주들이고, 그리고 오늘의 승부처 꼭 체크를 하십시오. 2경주, 7경주, 11경주입니다. 2, 7, 11. 한 번 더 체크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께 꼭 좋은 성과, 좋은 선물들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그 외의 경주들은요, 스티븐이 이 오두 마번에 의해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 역할이 좀 불안한지는 스티븐이 진단하고 스티븐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대로 추천 경주죠.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 안말 한정 경주예요. 12마리입니다. 워낙에 체격이 제가 좀 뚱뚱하다 보니까 좁아요. 자, 1000m 단거리에 12마리인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티브나 그래도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6번 달래를 보고 아마 그런 소리를 하실 것 같아요. 데뷔 전에 3차 가고 직전에 2차 했잖아. 2차 했을 때 보니까 01초, 1분 01초 때 단거리에서 나름 괜찮은 기록도 가지고 있고, 국내산 경주다 보니까는 뭐 상대들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또 등짝도 서승훈이잖아. 6번 달래 놓고 하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6번 달래를 한 번 더, 두 번 더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정말로 애가 세다. 물론 액면상 기록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럴싸해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애를 자세히 보면은요, 애가 정말 좀 센 놈인가 믿고 애를 내가 지갑을 좀 열어도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이제 편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됩니다. 다만 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은 아직까지 다듬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마로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6번 달래 이번 경주 뭐 주력 막고들로는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되, 충마는 아니다. 제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1번은 이 달의 바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죠. 뭐 서울에서는 최근에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선전을 해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뭐 선행 마필들이 선전할 때는 화끈하게 선전해주고, 또 반대로 앞선 경합이 우당탕탕 해버리면 추임 마필들이 휘파람 불면서 내다 꽂는 경향이 있죠. 바로 휘파람 불면서 내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달의 바다입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앞에 나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고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라고 할지언정 앞에는 욕심을 안 낼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인데, 물론 앞선에서 나란히 손잡고 들어와 버리면 1번 달의 바다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달의 바다도
앞선에서 무너진다라면 요거 휘파람 불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안고는 가야겠다. 안고는 가야겠다. 그럴 수도 앞선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9번 어메이징 걸이 있습니다. 얘도 직전 경주 정우준 기수가 말을 글쎄요 잘 풀어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최시대 기수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집안이 좀 기울어졌는지 열심히 타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상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3조에는 뭐 친정집이죠. 최시대 기수가 기수로서의 활약을 하기까지는 3조 우문식 마방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방의 을이라든지 또 마방에서 승부를 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메이징 걸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전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탈 거예요. 말이 훈련 때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탄다라면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는 걸음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만은 7번 아너퀸입니다. 아너퀸. 11조 김보경 마방의 유연명 카드. 뭐 승부는 필연이다. 이런 단어가 수식어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죠. 일단은 이 아너퀸은 마체가 450kg 작은 체구죠. 요즘에는 워낙에 좀 500kg가 넘는 마필들이 많이 대거 요즘에는 도입이 되고 있고 그런 말에 비하면은 뭐 450kg 예전에는 뭐 평균 몸무게가 470kg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요즘에는 한 500kg, 520kg, 500kg가 맞는 것 같아요. 체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너키는 그에 비해서 작죠. 작은 체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선행 선임력이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면은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지만 선행 선임력이 있고요. 또 이 라스트의 결승선 앞에서 뛰는 걸 보면은요 발을 바꿀 줄 알아요. 교육이 돼 있는 겁니다. 교육이 기본기가 돼 있다. 이게 가장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본기가 돼 있다라는 건 어린 녀석이 기본기가 돼 있다라는 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우리가 측정을 해도 된다. 무방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훈련 때 걸음도 상당히 좋고요. 또 11조에서 유연명 태어났다는 거 승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전개면에서도 선행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도 유리하다. 신마지만 기대치 있죠. 유연명 카드죠. 전개 유리하죠. 기본기 말 되죠. 저는 7번 아너퀸이 비록 신의 마필, 데뷔전을 치는 마필이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만하는 겁니다. 자, 7번 아너퀸을 놓고 들어갑니다. 7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1번 달의바다, 6번 달래, 9번 어메이징 걸까지는 이번 경주 배팅권에 안고 가신다라면 부산 1라운드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에서는 기분 좋게 좀 흘러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 1라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부산 2라운드 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승부처가 2경주, 7경주, 11경주다. 요 세 개의 경주에서는 사활을 걸겠다. 그 시작점이 바로 2라운드인데요. 1200m 국내산 6등급 별적 A형 방식입니다. 1번 이 파워풀 레전드부터 12번 큰 북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여준 게 없어. 나띵입니다. 나띵.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경주들은요. 여러분께 좀 배당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요. 말의 본질적인 능력, 뭐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힘드시면은 조교도 좀 보기 힘드실 수가 있겠죠.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 경주 저는 통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 더선 오브 갓 애가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립니다. 그리고 10번 이 퓨전파크, 11번 금화카이로스가 현장에서 팔려주는 상황이고 6번 영광의 특급과 5번 끝판 클로저가 팔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5두가 팔리는데요. 이 5두를 자세히 보면은요. 2번, 10번, 11번, 6번, 5번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2번 이 썬더 오브 갓은 유연명 카드에 뭐 최근에 1600m를 뛰면서 나름 끈끈한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등극을 할 수 있는데 애도 사실 툭 까놓고 보면 별거 없다는 거죠. 인기 1위가 저는 별거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항구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부산 2라운드 개가천선입니다. 부진마 편성, 이런 편성 속에서는 말 그대로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 우리에게 항구라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잡아냈기 때문에 부산 2라운드 개가천선 자신 있게 때릴 겁니다. 꼭 여러분들 전반부지만요, 힘을 꼭 실어 보십시오. 요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3라운드는 스티븐이 마번을 공개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3라운드 인기 마필 한번 볼까요? 3번, 7번, 4번, 6번, 8번 이렇게 돼 있네요. 3번 닥터 그레이, 7번 이 그레이트 보스, 그리고 4번 이 패밀리 댄서의 6번 이글스타, 여기에 8번 이 슈거 비치. 여러분들 책자를 펴놓으시고 한번 스티븐하고 겨뤄보자고요. 자, 제가 어떤 말을 이제 충마로 갈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는 총평을 하자면 딱 그림, 나무를 보자고요. 숲을 보자고요. 숲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을 때는 1번이라는 나무, 9번이라는 나무까지 다 봤을 때는 3번 닥터 그레이라는 나무가 가장 낫다. 숲을 봤을 땐, 편성을 봤을 때는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3번 닥터 그레이를 이번 경주 충마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대두되는 6번 이글스타라든지 뭐 7번 그레이트 보스, 7번 특히 그레이트 보스는요, 내용 소스가 좋아요. 벌써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야 이거는 뭐 막건을 산다 안 산다, 뭐 이거 지금 내용들이 스티븐에게 계속 이게 꽂히고 있는 걸 보면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 때 보면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다 제가 찜찜한 거 9번 양귀선 마방이에요. 이 마방은 조금 뭐랄까요, 가야 가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지. 일단은 훈련 패턴이나 컨디션 이런 거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방의 특성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7번 그레이트 보스가 아무리 센 내용이 나와도 저는 뭐 바치는 막건 정도 생각을 해요. 원래 원칙으로 따진다라면 뭐랄까요? 삼 번 닥터 그레이가 인기 1위가 맞네요. 원래 원칙은 3번 닥터 그레이가 인기 1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기 1위가 아닌 줄 알았어요. 6번 이글스타가 인기 1위인 줄 알았습니다. 3번 닥터 그레이는요, 제가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아, 얘는 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좀 주행 습성이라든지 주행 자세가 좀 불안하고 경주마로서 이 실전에서 뛰었을 때 좀 뭐랄까요, 이 11월 달에는 집중을 못해. 아무래도 신마다 보니까 낯선 환경, 그리고 상대들하고 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실전에 뛰니까는 뭔가 집중을 못하고 좀 경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는 이 발스임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근데 직전에는 경주를 곧잘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수능도가 많이 올라온 거죠. 아, 내가 이제 경주마구나. 아, 나 깜빡했어. 아이씨, 나 경주마인지 몰랐네. 경주만 알았어 한번 뛰어볼게.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경주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능력을 얼마만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죠. 바로 3번 닥터 그레이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직전보다 조금 더 뛸 수 있는 걸음의 지향성, 그리고 훈련 컨디션, 패턴 모든 게 좋다. 그래서 3번 닥터 그레이를 여러분께 배팅의 충마로 선정을 해드리겠고요. 4번 패밀리 댄스가 있습니다. 직전에 1월 10일 날요, 이거 쏴먹는 거였어요. 딱 한번 우주 태워놓고 한번 항구를 하려고 빡 했는데 불발, 미수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뭐 소스가 나왔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괜히 헛소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소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야 이거 말 좋대 간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뭔가 사연이 있고 단점이 교정이 됐고, 뭐 재갈을 안 물었던 말이 이제 재갈을 물기 시작을 하면서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런 아주 작은 사연이라도 있어야지 소스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4번 패밀리 댄스가 그런 사연들을 지니고 있었다. 직전에 어찌됐건 간에 미수에 그치면서 4착입니다. 이번에는 더 뛸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시고요. 훈련 때 보니까는 끌리는 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애들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요것도 경주마로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6번 이글스타, 여기에 7번 그레이트 보스, 요 녀석까지만 안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부산 3라운드는요. 3번 그레이트 닥터 그레이입니다. 3번 닥터 그레이, 3번 닥터 그레이를 대가리 놓고 공략을 들어가겠고, 4번 패밀리 댄서, 6번 이글스타, 7번 그레이트 보스, 3번 놓고 4번, 6번, 7번 현장에서 제가 압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7번 그레이트 보스는 스티븐이 그러는데 내용이 세게 나온다. 계속 세게 나오더라. 요거 한번 내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과연 이 소스라는 게 나오면은 말이 어떻게 뛰는 거야? 라고 궁금증도 좀 실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신마지만 7번 그레이트 보스 내용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것까지도 집어내 드립니다. 부산 3라운드 적중은 따놓은 당상 같아요. 자, 넘어가죠. 4경주도 이제 마번을 오픈해 드립니다. 부산 4라운드는 이제 14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형 방식 12마리죠. 살 빼세요,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자, 1400m라 국내산 6등급입니다. 제가 1400m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1400m는 어떤 거예요? 거리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1000m, 1200m, 1300, 1400, 1600, 1700, 1800, 2000, 2300. 경주거리마다 기수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1000m면 앞에 붙여야지. 1200이면 선입도 가능해. 1300 선행이 더 유리할걸. 1400 이거는 정말 어려워. 뭐 이렇게마다 애가 경주마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또 여기서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구역들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운전면허들 다 따보셨나요? 여기서 딱 45도 어깨선 맞추고요. 후진기아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거 꿀팁이죠. 자, 여기서는 정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나름 그간에 룰이 있잖아요. 45도 각도. 자, 여기서는 백밀러하고 이게 일자가 돼야지 뒤로 잘 들어갑니다. 후진, T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공식이 있어요. 경주마들마다, 그리고 경주 거리마다 그런 공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1400m라는 거예요. 기수들이. 넋두리랍니다. 1400m 가장 힘들어요. 페이스 안 배야 되죠. 전개 풀어 나가야 되죠. 말은 또 그에 대해서 상황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1400m가 힘들다. 거기에 국내산 6등급이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도 제가 추천 경주 선정한 이유는 딱 3마리만 가지고 배팅을 해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볼까요? 11번 패션키, 얘가 인기 1위 가네요. 그리고 10번 BK 유한, 얘가 인기 2위 가고, 4번 에이스 잭팟, 3번 블루 엠버, 요 순으로 팔려주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뭐 3번 블루 엠버나 4번 에이스 잭팟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그리고 특히나 3번 블루 엠버는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4번 에이스 잭팟은 1400m를 노리고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뒷심이 아직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바로 10번은 이 BK 유한과 11번 패션 기요 두 마필의 한방 맞건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11번 패션키라는 마필은 데뷔 전에 1300, 데뷔 이전 1300, 데뷔 3전 1300입니다. 모두 다 1300을 썼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주마라는 거는 뭐 혈통,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에이, 뭐가 중요해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다고 저도 우기는 걸 수도 있지만 경마는 혈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피부 컬러가 까만색은요, 저희 어머니가 좀 까만색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좀 까만색이 셔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좀 까만 겁니다. 이 혈통이죠. 저희 외가댁이 등치가 다들 커요. 저도 좀 뚱뚱하잖아요. 이게 혈통인 거예요. 경주마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혈통을 무시하고 경마를 하기에는 정말 멋모르고 뒷걸음치다가 뭐 쥐잡는다 뭐 이런 표현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혈통은 상당히 중요하더라.
패션키는 이 중거리, 장거리 쪽에 혈통이 맞춰져 있는 마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300을 뛰면서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고, 조금 뒤가 안 나오는 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 역시 편성 자체를 너무나도 잘 만났기 때문에 열하나 패션키는 좀 자신 있게 출전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10번 이 BK 유한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1600m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은 이 12월 29일 날에는 1600m에서 톱 베스트랑 코차 목차 싸움에서 2착을 했던 마필이죠. 에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은 마필입니다. 1400이 적정거리라고도 평가가 가능해진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습니다만 전혀 불리함이 없는 10번 BK 유한과 11번 패션키 이 두 마필의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요거 한방 맞건이냐? 한방 맞건? 아니죠. 여기서는 변수 있죠, 변수. 한번 째고 있는 애, 응? 요거 한번 싸먹으려고 하는 애. 그 애는 바로 7번 플라잉 킹즈예요, 플라잉 킹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플라잉 킹즈.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인기도 보면은. 눈치 좀 있으시고 경마 좀 하시는 눈치 구단, 진짜 이러신 분들은 7번 플라잉 킹즈를 주목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직전에 사연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위너번 글로벌 히어로 뭐 이런 편성 자체가 결코 야들야들한 편성은 아니었다. 그런 편성 속에서 나름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번 경주 역시 명함을 내미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김태경 기수가 이 김기배 기수보다는 어릴 거예요. 어린데 아무튼 정말 노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9년도 보면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고 또 기승하는 횟수에 비해서 입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도 되거든요. 김태경 교수가 제2의 전성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제2의 전성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2의 두 번째의 능력을 제2의 전성기를 보여줬던 그러한 기본 자질과 노하우가 있는 기수죠. 부산에서만큼은 저는 무시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가서 직전 편성에서 저 정도의 경쟁력이라면 저는 이번에는 7번 플라잉 킹즈가 충분히 1400에서 한구라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산 4라운드는요. 10번 BK 유한의 11번 패션키 요거 한방 맞건. 요거 한방 맞건 10번 11번에 한방 맞건 때리고 7번 플라잉 킹즈 놓고 10번 11번 7번 놓고 10번 11번 복조죠. 복조. 어떻게 보면 복조. 요 또 세 마리 안에서 좀 결과를 내고 싶은 경주다. 7 놓고 10 11 요 두 사이즈의 한 방이라도 걸리면은 무조건 이기는 경주다. 부산 4라운드 좀 길어졌는데 충분히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1400m 국내선 6등급. 역시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좋은지 아니면 인기 마필들의 그 능력이 생각보다 좀 못한지 5등 마번으로 한번 그 능력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번 이 미스터 벨라가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리네요. 여기에 4번 닥터 맥스, 2번 이 킹브라더, 6번 이 피처 챔피언, 그리고 8번 히트 더 로드까지 팔리는 분위기인데 정말 말이 없긴 없나 봐요. 국내선 6등급 1400m 제가 이 4경주에도 거품을 한번 물면 1400m가 좀 빡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충만은요 5번 미스터 벨라입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 가는 마필인데요. 얘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성재로 안양 교체가 됐지만 이성재 기수가 요즘에 말을 잘 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부산에서 노장은 아니지만 왈왈이는 진영에서 쓰는 말이고요. 뭐 대장 노릇을 한다? 아무튼 그 또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말 내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이성재 기수가. 그러면서 뭐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성재 기수가 최근에 성적을 내는 데는 분위기도 분명히 따라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를 이 미스터 벨라의 능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29일 날 1300m 계속 안 되니까는 바로 1600m로 거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 착순차가 없었지만은 2차권에 진입을 성공을 하죠. 프랑스화가. 이번에 이성재인데 미스터 벨라는 1400m가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고요. 훈련 때 걸으면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2번, 3번 얘기하면 입만 아플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서 저는 복승식 기준에 가장 안정감이 있는 5번 미스터 벨라 대가리 놓고 가죠. 이번에 이 킹브라더도 현장에서 팔리죠. 킹브라더 팔리는데 저는 애가 선위권에서 내측에서 한 칼을 쓴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제 편성은 좀 잘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4번 닥터맥스도 인기 마필의 능력을 좀 충분히 좀 부응할 수가 있다. 애가요 이 1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 1300을 썼거든요. 이때 이제 직선에서 좀 걸어 들어왔는데 이때는 뭐 전개도 불안했고 마필의 능력도 하자 덩어리였어요. 하자 덩어리. 근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말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훈련 때도 직전보다 더 뛸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어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직전보다 더 뛴다라면 저는 4번 닥터맥스까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번, 2번, 4번에 뭐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이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그 능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죠. 불안한 인기 마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5라운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6라운드입니다. 1600m 국내선 5등급 별정 B형 방식 12마리입니다. 아, 이제 1400, 1600이 너무 많죠. 자, 사전 인기들을 볼게요. 인기 1위는 1번 로즈블릿, 2위는 톱베스트, 2번 톱베스트. 외곽으로 가서 이제 10번 닥터 스카이, 12번 이 카스텔코어, 5번 기적의 명성 이렇게 이제 팔리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1번 로즈블릿도 뭐 가진 게 그렇게 뭐 세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근데 편성을 보니까 편성 자체 내에서 야 정말 말이 없다. 이번 판때기는 좀 진짜 아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가진 게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1번 로즈블릿이 현장에서 인기리 팔리는데요. 저는 오히려 2번 톱베스트 2000이지만 저는 2000의 등짝이 조금 더 좀 파워감이 있게 힘을 좀 실어볼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이번 톱베스트가 여기서 앞선 추라이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전개로는 가장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1번 로즈블릿이냐 2번 톱베스트냐 요 고민에서는 2번 이 톱베스트를 좀 선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팔리는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워낙에 부진마 편성이고 여기에다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뭐 잡아먹기에는 다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뭐 현장에서 저도 밴딩 강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산 6라운드는 2번 톱베스트 요거 한 마리만 추천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라운드 여기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경주 부산 7경주 12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입니다. 이번 경주는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녀석을 알고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7라운드도 한번 사전 인기들을 볼까요? 현장에서는 3번 굿선더 최근에 뭐 연속 3차가 우승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 1번 지구력 88 뭐 얘는 뭐 직전에 1월 5일 날 돈이 너무 많이 죽었고 제가 저거 뭐 소스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많이 뒤졌어요 저도. 여기에 6번 맥스 파워 팔리고요. 6번 맥스 파워 팔리고 10번 르네상스맨 팔리고요. 8번 우승지킴이 팔리고요. 근데 저는 3번 굿선더는 충마로 가기에는 정말 불안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1번 지구력 88이 인기 1, 2위 팔릴 것 같은데 애한테는 직전에 제가 돈을 많이 뒤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1, 2위를 불안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기 4위, 5위, 뭐 3위가 됐든 요 안에서도 충분히 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기 1, 2위의 불안성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말씀드릴 자신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노림수로 돼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7라운드는 생각보다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비밀작전 그 타이틀에 맞게 조용하게 항구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저는 뭐 메이드가 벌써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접이 아닙니다. 자, 8경주 가죠.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죠. 강축은 있어요. 4번 소머치고 애가 이제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리고 그 다음에 1번 위닝 포인트, 8번 탑삭스 팔리고요. 12번 센텀 번개 팔리고요. 5번 어메이징 위너 이렇게 좀 팔리네요. 부산 8경주는 강축은 4번 소머치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강축이라고 스테이브나 표현하냐, 경마가 그렇게 쉽냐, 또 변화도 있고 또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 모아주고 자빠이가 되면은 또 큰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4번 소머치고가 복승식 기준에는 가장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4번 소머치고는 도입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거는 이제 마필을 이제 도입해 왔을 때 신마 때부터 야 얘는 좀 기본 사이즈가 틀려 뭐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났던 마필이에요. 하나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즉 실전에서 거듭이 무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4전을 뛰면서 5전을 준비하면서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점전, 실전을 거듭하면서 말이 제 기량을 펼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주 말하는 거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뭐 이렇게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4번 소머치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은요. 기대치가 높으면 업이면 업이지 다운될 일은 없어요. 뭐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이런 말들은요. 살아나고 있는 말들. 이제 막 경주마로서 힘을 내고 있는 말들은 땡기면은 병신돼 버려요. 경주마로서 인생이 좆돼 버립니다. 완전 쓰레기 돼 버려요. 평생 뭐 바지 역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마방에서도. 되는 마필들, 좀 이게 올라온 마필들은 되든 안 되든 한번 조져봐요. 바로 4번 소머치고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땡기거나 뭐 안 가고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승부도 되고요. 기본기 좋고요. 등짝면에서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소머치고는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에는 와야 되는 말이 맞아요. 후차권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인데 1번 위닝 포인트도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저는 12번 센텀 번개가 이렇게 무너질 녀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12번 센텀 번개. 최근에 이제 12월 13일 그리고 1월 12일에 이제 자빠이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계속 인기 3위권을 머물고 자빠이가 됐어요. 이때는 이제 컨디션이 많이 다운된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4주 만에 나오지만 컨디션 위주의 좀 컨디션을 살리기 위한 훈련을 했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2번 센텀 번개. 요 녀석이 조금 안 팔릴 것 같은데 요 녀석은 좀 배당 막건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8라운드는 4번 소머치고 있습니다. 충마 있어요. 후차권만 우리가 조금 골라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좀 냄새가 스물스물 나고 이대로 꺾이지 않을 마필은 바로 12번 센텀 번개라는 거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는 별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 좋습니다. 자, 부산 9라운드로 가죠. 12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11두입니다. 8경주하고 각질이 좀 비슷합니다. 편성 자체가 이제 믿을만한 충마가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6번 대망의 길입니다. 오늘 뭐 유현명 유수가 몇 구라를 하는 거야. 6번 대망의 길. 최근에 송경훈이가 타고서 연타 때려주고 이번에 현명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6번 대망의 길은요. 참 각질이 좋은 마필이에요.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보내줄 거 보내줘도 내가 페이스 안 배 하면 라스트의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기수가 타기에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녀석이죠. 청계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딱 그 페이스 한 배만 해주면 되니까 경주마로서 능력은 상당히 좋고 6번 대망의 길은 여기서는 제가 별다른 실수만 없다라면 온다. 자, 후자 것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는데 사전 인기를 보면은 6번 대망의 길이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리고 8번 동투자데이 팔리고 11 유로공주 그리고 2번 이 썬더돔의 3번 스타라인 2번 썬더돔은 글쎄요 뭐 쉽게 좀 인정하기가 애매합니다. 2번 썬더돔 조금 애매하고 이 동투자데이죠. 동투자데이. 동투자데이. 이게 지금 10월 27일 날 브리더스컵, 12월 1일 날 브리더스컵 최종 결정, 그리고 12월 29일 날 일반 경주 입상. 1200m. 그러니까 저는 이 8번 동투자데이가 6전을 뛰면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입니다. 대상 경주에서 잡바이가 됐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모두 다 석권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8번 동투자데이의 그간 뛴 데이터입니다. 6번 대망의 길에 믿을 만한 충만 있으니까 한 방을 붙일 수 있는 애는 8번 동투자데이죠. 거로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저배당입니다. 먹을 게 없다. 이 동투자대를 뺄 수 있으면 먹을 게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투자대를 빼고서 막건을 살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쉬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저배당에 큰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배당 나는 얘네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6번, 9번에 한 방 넣어놓고 발을 동동 굴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6번, 9번 뭐 저도 현장에서는 요거 한 방 막건을 추천드릴 거고요. 좀 냄새가 난다라면 그래서 인기마필들이 냄새가 나긴 나는데 6조 구영준 마방에 두 마필이죠. 7번 유로시나라든지 11 유로공주, 유로 시리즈들, 얘네들 3복승 막건 정도는 여러분들께 뭐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뭐 또 현장 상태 봐서 이런 거 추천드릴 텐데요. 방송에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지금 제 조판에는 조교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이죠. 8두입니다. 단촐한 편성. 뭘 좀 어떻게 한구라를 할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스티븐이 요거 그냥 뭐 단통으로 쑤신다면은 한 방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하시면 될 텐데 기대하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7번 원더풀 모닝에 사전 인기들을 보면 7번 원더풀 모닝에 8번 싹스고 7번, 8번이 체제배당 가고요. 5번 파워윈디 그리고 1번 이 플라이데이 그리고 4번 이 트루킹 이렇게 팔리죠. 이렇게 딱 5두가 팔립니다. 그래봤자 8두인데 뭐 5두가 팔리던 말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충마를 어떤 놈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팅 강도를 올리냐 내리느냐 그리고 저배당이 이게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불안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힘을 한번 실어볼 수가 있고 넣다 뺄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저배당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7번 원더풀 모닝은 충마입니다. 야 57 달았는데 전 그래도 충마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괜찮죠. 성적이. 우스개 반소리로 저희 집 가훈이 3연타 때린 말은 절대 빼지 마라. 우리 집 가훈이다 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집안이 경마를 하는 집안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에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부끄럽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상업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봐왔고 경마에 대해서 또 저도 호기심이 많은 놈이라 어린 나이에 경마장 가서 18조팔 찾으면서 남들과 또 멱살잡이도 해보고 엄한데 화풀이도 해보고 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7번 원더풀 모닝을 충마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성적이 너무나도 좋다. 최근에 11전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 7번의 준우승인데 직전에도 사실 원더풀 모닝을 불안하게 봤습니다. 저는 불안하게 봤어요. 왜? 결정력이 없다. 얘는 매번 이창만 6번 하고 뭐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보란 듯이 들어옵니다. 물론 착순차가 없었죠. 이때 당시에도 외곽 12번 게이트에 저는 그 전개의 불안함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불안성을 어필을 했습니다만 역시 12번도 외곽 12번의 불안성을 이겨내겠다, 극복을 했다. 이게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이 단촐한 편성 속에서는 그 능력이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1800m지만 이 57의 부담 중량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7번 원더풀 모닝 충마다. 반대로 이제 8번 싹수고입니다. 직전에 1800m로 오히려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애가 넌 왜 불안해?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싹수고를. 직전에는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부지리성이 없잖아 있고요. 이번에 단촐한 편성이지만 이 8번 싹수고가 뛰기에는 상대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편성으로 봤을 때 상대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는 8번 싹수고의 저배당이라면 오히려 8번 싹수고를 좀 걸러내고 배팅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3번 해피드래곤, 4번 이 트루킥, 5번 파워윈디, 특히 3번 해피드래곤은 현장에 좀 덜 팔리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은 결코 무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10라운드는요. 7번, 3번, 4번, 5번 요 중배당 막권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배팅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11라운드 오아시스입니다. 없어요. 나띵이죠. 자, 마지막 경주 스티븐이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1200m 2등급 핸디캡 스프린터 챌린저 추천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1200m인데 단거리 강점이 누가 있을까? 이게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앞이 빠르면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느냐? 아니면 앞선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갈 거냐? 뭐 이렇게 뭐 전개를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복잡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앞선은 뒤져버려. 앞선은 뒤집니다. 그냥 뒤져버려. 앞에서 깐죽깐죽대는 것들 다 뒤져버려. 저는 무조건 여기서는 추입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아시스로 가는 겁니다. 자, 부산 11라운드 모든 것을 스티븐이 여기 한 방 맞고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죠. 선행말이 아닌 추입 마필을 놓고 가겠다. 이날 주로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필의 능력을 봤을 때 선행마보다 추입마가 유리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경주만큼 스티븐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11개의 경주, 추천 경주, 승부 경주, 그리고 5드로 풀어보는 나머지 일반 경주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스티븐의 데이터가 그러지 못하고 있나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그 댓글에 맞는 방송을 좀 만들어 보겠고요. 조금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금주도 건승하시고요. 또 건강도 한 번 더 챙기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